자, 이제 둘째 시간 법정지상권 보겠습니다. 일단 291페이지 밑에 쪽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시작되고 있는데, 자, 본격적인 내용을 보기 앞서서 먼저 두 장 넘어가 보세요. 294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4번에서 법정지상권의 개괄적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보고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일단 법정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법률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187조구나. 그러니까 그 법정지상권이 366조든 관습법상이든 305조든 전부 다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다 안 해도 되죠. 그건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당연한 거죠. 취득할 때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분명히 지상권이다. 이것이 지상권이라는 것이면은 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체는 역시 토지로구나라는 거. 자, 일단 첫 번째 법정지상권은 제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366조 법정지상권은 이렇게 생겼죠. 자, 토지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건물도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똑같다. 자, 소유자가 똑같은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래서 366조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 자, 설정 당시에는 동일 소유자였는데 이후에 갑이 변제를 못하면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겠죠. 자, 그러면 저당권자가 토지를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토지가 경락되겠습니다. 토지가 경락된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토지 건물이 소유자가 똑같았죠. 근데 그 이후에 달라졌거든요. 자, 이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물주께서는 건물이 망가지지 않고 유지가 되려면은 법정지상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갑에게.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이 법정지상권 취득을 하게 되고, 이 관련된 내용은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66조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지상권은 366조뿐만 아니라 두 번째 305조 법정지상권도 있습니다. 3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 자, 역시 이것도 시작할 때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존재하고 있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똑같은 거예요. 자, 토지가 갑거고 건물도 갑거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던 상태에서 이후에 갑이 이 토지를 팔았습니다. 토지만 팔았어요, 병한테.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럼 어쨌든 원래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동일 소유자였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거죠. 이때 건물주한테 법정지상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겠어요? 전세권자겠어요? 갑이 지상권 취득, 을이 지상권 취득. 갑이 취득해야죠. 갑이. 건물주가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전세권 설정자 갑이 3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이거를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취득한다고요? 전세권 설정자께서 취득한다는 거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정지상권이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관습법상. 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토지하고 건물하고 최초는 소유자가 똑같습니다. 동일했는데 이후에 갑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한테 소유권 넘겼어요. 그러면 역시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갑으로 똑같았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죠. 이때 이 건물주가 취득하게 되는 것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법정지상권의 큰 맥락은 결국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뭔가 원인에 의해서 달라졌다. 이게 동일한 맥락이죠. 이 중에서 366조 법정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일단 366조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뭐 때문에 달라졌어요? 경매 때문에. 경매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 366조라는 겁니다. 관습법상은 뭐 때문에 달라졌어요? 매매로 달라졌죠. 이러면 관습법상이에요. 305조는 뭐 때문에 달라졌죠? 매매로 달라졌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건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보죠. 자, 295페이지에서 위에 일단 표가 나오고 여기서 305조하고 366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05조부터 먼저 보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을 했고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지상권 설정해 준 걸로 본다는 거죠. 자, 366조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인 소유입니다. 근데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이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해 준 걸로 보는 거. 이게 366조 법정지상권이 되겠어요. 자, 밑에 성격으로 내려가세요. 강행규정입니다. 민법에 규정이 돼 있는 366조하고 305조 있죠? 이 두 개 다 강행규정이에요. 366조도 강행규정이고 305조 법정지상권도 강행규정이에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두 가지는. 근데 반면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죠. 얘는 임의규정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366조하고 305조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죠.
근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특약으로 배제가 돼, 안 돼? 되는 거죠. 이건 특약으로 배제된다고, 이거는요. 그죠? 예. 자, 표 보세요. 양괄호 4번에. 자, 관습법상 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 비교를 해놨는데, 일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분리의 원인이 매매예요. 매매. 그리고 동일인 시점이 처분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 동일인. 임의 규정이다. 자, 밑에 칸 366조. 이거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분리된 거다. 경매 때문에. 동일인 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다. 강행 규정이다.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놔야 돼요. 일단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자, 오늘 볼 법정지상권은 여기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게 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얘를 오늘 볼 거고요. 그리고 366조 법정지상권은 다음 주 저당권 파트에서 만나게 돼요. 얘는 안 봅니다. 얘는 뭐 쩔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시작되고 있는 292페이지 피세요. 292페이지. 자, 먼저 양괄호 2번에서 성립 요건부터 확인을 합니다. 일단 토지 소유자가 있네요. 도해 속에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건물주하고 같은 사람이죠.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이다. 근데 둘 중에 한 개가 처분이 됐죠. 무엇을 원인으로 처분됐어요? 매매 기타 사유로.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주하고 달라졌죠. 이때 성립하는 거예요. 이때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해요? 건물주가 취득해요? 예? 토지 소유자가 취득, 건물주가 취득. 건물주가 취득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혼동이에요, 혼동.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조건 건물주예요. 맞나요? 건물주.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 토지가 갑거고 건물도 갑거일 때, 예? 토지 갑거 건물 갑거일 때, 여기서 갑이 토지만 을한테 팔았을 때,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은 없었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매매로 달라졌으니까. 이때 누가 법정지상권 취득해요? 갑이 취득하는 거죠. 당연히 갑이 취득하는 거예요. 당연히. 갑이 취득하는 법정지상권은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건물주가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역시 같은 맥락에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 건물이 둘 다 갑건데, 이번에는 갑이 토지만 을한테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건물만 처분한 겁니다. 건물만. 자, 건물만 을한테 이렇게 처분했어요. 그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건물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는 거죠, 지금. 그럼 역시 이것도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였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자 달라졌죠? 그럼 이제 지상권 취득이 되는 거예요. 이때 누가 취득해요? 을이 취득하는 거예요. 누가 건물주라서? 을이 건물주라서. 을이 건물주 맞습니까? 예, 을이 건물주라서. 을이 건물주라서 을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만 매매를 한 것이든 건물만 매매 계약을 한 것이든 똑같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주께서 취득하는 겁니다. 자,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밑에 표에서 첫 번째, 토지하고 건물하고 처분될 당시는 동일인 소유였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 당시라는 것은 매매 당시를 말합니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때 그 당시에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그 밑에 매매 기타 사유로 인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다. 무슨 사유로? 매매 기타 사유로요. 여기서 말하는 매매 기타 사유는 매매가 대표적이겠지만 매매뿐만 아니라 뭐 증여를 했다, 증여로 달라지는 경우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해요. 꼭 매매의 필요 없어요. 아니면은 토지가 분할됨으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졌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아니면은 강제경매로 인해서. 강제경매. 아니 아까 전에 경매로 달라지는 거는 366조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저당권 실행이기 때문에 366조는 임의경매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강제경매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매매 기타 사유로 인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달라지게 됐을 때 그때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줄 토지하고 건물하고 둘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처분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 줄 건물 철거 특약은 없을 것. 그러니까 철거 특약이 들어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라고 이거? 임의규정이라는 거지. 임의규정.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3번에 성립식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원인이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강제경매로 달라졌다. 강제경매로 인해서 토지 건물이 달라졌다면은 경매가 딱 신청이 될 때, 압류의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압류 당시에 토지 건물 동일인을 판단해야 됩니다. 압류 당시. 경매 신청 당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락 셋째 줄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서 지상권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그러면 압류가 되기 전, 강제경매가 되기 전에 가압류가 있었죠? 그럼 가압류가 있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가압류가 있었던 때를. 그때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의 동일인 기준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 그 전에 있었다면. 그래서 단락 셋째 줄에 애초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자, 그리고 밑에 3번은요. 압류가 되기 전에 이미 저당권 설정이 돼 있었죠. 그럼 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건물 동일인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정리해보면은 압류가 있었을 때, 가압류가 있었을 때, 저당권 설정이 있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빨랐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건물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중 빨랐던 거 기준. 자, 내려가죠. 양괄호 4번에 당사자 간에 다른 특약은 없어야 된다. 당연히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은 건물 철거 특약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는 거죠. 철거 특약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철거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해, 안 해? 안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물 철거 특약은 관습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이죠. 배제 특약 맞습니까? 예, 배제 특약이잖아요. 그러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해, 성립 안 해? 안 한다는 거지. 예. 자, 갑이 이렇게 토지하고 다 낡아 빠진 건물하고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갑이 여기서 토지를 을한테 준다고 하는 거예요.
토지를 증여하겠습니다. 증여. 토지를 주신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위에 건물 있잖아요. 이거 건물이 있으면 선생님이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하시잖아요. 그럼 어차피 내가 땅을 쓸 수도 없는데 뭐 재산세나 내라는 겁니까? 안 받겠다는 거죠. 뭔 상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갑이 알겠어요. 증여를 하면서 자, 지상 건물은 뭐 하겠습니다? 철거하겠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취지로 특약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철거 특약이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원래라면 갑이 취득할 수 있었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거를 배제하는 특약인 거죠.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을이 이제 토지를 갑한테 넘겨받고 나서 저 건물을 부셔도 된다는 거지. 지상권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철거 특약이 들어갔으니까 건물주 갑께서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한다 못한다? 취득을 못하는 거죠.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요, 특약을 넣는데 증여를 하면서 건물 철거 특약이 들어갔어요.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다. 근데 철거를 하되 갑의 명의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한다. 다시 신축을 하기로까지 특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특약이 들어갔다면 이런 특약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 배제 특약 아닌 거예요. 갑이 지상권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 없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증여를 하고, 토지를 증여를 하고, 야, 건물 부실게. 건물 부셔버릴 거야. 근데 새로 뭐 할 거야? 새로 신축을 할 거란다? 새로 건물을 다시 지을 거란다? 라고까지 지금 특약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배제 특약이 아닌 거니까 이때 건물주 갑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을 해요, 못해요? 취득을 하는 거지. 그게 지금 3번이죠.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다시 신축하기로 했다는 거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 증여를 하고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이 아닌 것이고 이때 건물주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취득하는 거. 자, 밑에 4번으로 내려가세요. 대지상에 건물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지상권자로서 토지를 쓰겠다가 아니고 임차인으로서 토지를 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상권 포기하겠다는 거죠. 자, 역시 토지하고 건물하고 최초는 동일 소유자였어요. 토지 소유자 갑, 건물주 갑. 똑같았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을한테 팔아요. 건물에 대해서만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여기서 딱히 건물 철거 특약이 없었던 상태라면은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취득하면서 건물주 을 쪽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냥 취득하는 거지. 매매로 달라진 거 맞잖아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까지 같이 한 거예요.
어차피 지금 매매를 통해서 을이 갑한테 건물을 매수하고 있고 그러면 남의 땅 위에서 건물을 가져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 상태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미리 하는 거죠. 미리.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을이 지상권을 주장하겠다는 거다, 주장 안 하겠다는 거다. 주장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취득 못해요, 이러면. 네?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상권을 포기하는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첫째 줄에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렇다면은 건물 매수로 인해서 취득하게 되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다라는 취지로 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5번입니다. 토지에 환매 특약이 들어가 있네요. 나대지상에서 환매 특약 등기가 맞춰졌고 그리고 나서 대지 소유자가 지상의 건물을 신축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환매권이 행사가 됐을 때 다시 토지를 돌려줄 때 특약 당시 상태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죠.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배제 특약, 지상권 배제 특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배제 특약이 뭐냐? 뭐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일단 지상 건물을 뭐 하기로 특약? 철거하기로.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했어. 그러면 지상권은 성립해, 성립 안 해? 안 해. 왜 안 하는 거죠? 부시기로 했잖아요. 임의 규정이죠? 부시기로 했잖아요. 자, 그리고 토지를 매수하면서, 죄송합니다. 건물을 매수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무슨 계약을 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토지를 지상권자로서가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죠. 역시 배제 특약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토지 매매를 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환매 특약 들어갔을 때 환매 특약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토지를 샀다가 나중에 도로 돌려줄 거라가 되기 때문에 지상권 성립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매 특약하고 비슷한 측면에서 환지로 달라진 경우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환지라는 거는 국가에서 수용해가지고 개발한 다음에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에 건물이 있었다고 해서 나 지상권자야 라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 들어가는 거 둘 다 안 됩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세요. 양괄호 5번이요. 관습상 지상권 성립 여부 주요 판례들, 나머지 판례들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인 소유가 아니다.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처분 당시에 동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만 매매로 취득하더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왜 성립하지 않는 거죠? 동일인 아니어서. 같은 사람 아니죠? 안 된다는 거지. 동그라미 2번. 미등기 건물하고 토지하고 함께 매수했던 내용입니다. 토지만 매수한 게 아니라 건물도 같이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이 둘 다 갑거였는데, 자, 이 상태에서 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그리고 갑으로부터 토지도 을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을이 같이 매수하는 거지. 토지도 매수하고 건물도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함께 매수하는 거죠. 함께 매수. 함께 매수. 혹은 함께 매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함께 매수, 함께 매도를 하고 여기서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미등기 상태의 건물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체결했지만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졌으니까 지상권 주장해야 돼요. 이전 등기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해줘야 되는 거죠. 갑은 현재 을에게 빨리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게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매매로 달라졌네? 나 관습상 법정 지상권자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건 이거 이제 정신 나간 거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죠? 요건을 물리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실질을 파악해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선을 넘은 거다. 안 된다. 자, 단락에서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대지에 관해서만 등기가 격려가 되었고 건물에 관해서는 등기가 안 됐죠. 그럼 현재 대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인 거죠. 왜 을이에요? 등기했으니까. 근데 건물은 을 거 아니죠. 건물은 여전히 갑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진 거죠. 달라졌어요. 매매로 달라졌어, 이렇게. 그래서 갑이 지상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당신은 매매를 했고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자기 때문에 지상권 인정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는 거지. 자, 내려갑니다. 3번. 타인 소유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신축한 건물을 매매했을 때 타인 소유 토지 위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신축한 건물을 매수자가 건물만 매매로 취득했을 때 처분 당시 동일인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었죠. 이런 경우도 지상권 성립이 되지 않는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4번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네요. 자,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안 따집니다. 요건을 갖췄다면은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거예요. 요건은 뭐냐? 처분 당시 동일인,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짐, 건물 철거 특약은 없을 것. 이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는 거예요. 건물이 뭐라도, 무허가라도. 그죠? 성립한다는 거죠. 자, 5번입니다. 공유 토지 위에 과반수 지분권자 동의였고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자, 토지가 지금 단독 소유라고요? 공유 토지라고요? 공유 토지래요. 토지가 공유하고 있대요. 토지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 그러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다가 여기다가 건물 지을 때 자, 공유 토지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 지을 때 공유 토지 위에다 건물 짓는 거는 관리 행위예요? 처분 행위예요? 처분행위죠. 처분행위. 공유 토지 위에다가 건물 신축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처분행위니까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다. 전원의 동의 다 필요하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뭐를 하고 싶으면은 건물 짓고 싶으면요. 건물 짓고 싶으면 전원의 동의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자들은 각
갑을 병이었다. 그리고 갑을 병이 각각 가지고 있었던 지분은 3분의 1씩이었다. 여기서 갑하고 을이 짝짝꿍을 했다. 야, 우리 둘이 지분 합치면 3분의 2니까 우리끼리 마음을 합쳐서 건물을 짓는 거야. 이래서 건물을 둘이서 지은 거예요. 갑하고 을 둘이서 이 건물을. 그럼 이 건물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건물을 지을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근데 무슨 동의만 들어갔어? 과반수 동의만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병이 뭐하냐 지금? 철거해라. 공유자, 소수 지분권자 병이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이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고 갑하고 을은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취득 못한다? 취득 못한다는 거예요. 취득 못합니다. 예. 과반수 동의, 과반수 동의. 자, 근데 비교해서 밑에 비교 판례 보시면은 공유대지 분할이 있습니다. 공유대지에서 건물을 소유하다가 공유대지가 분할됐어요. 자, 여기서 공유대지가 분할됐다라는 이 표현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들어갔다라는 말이죠. 전원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합의가 다 들어갔다고요. 왜냐면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전원이 다 참석해야 되는 거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고 전원이 다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전원이. 그러니까 공유 토지를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가지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여기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그럼 뭐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 뭐 그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병이 건물 지었어. 병이. 막내가 건물 지은 거지. 그럼 건물은 일단 병 거죠. 그러면 막내가 건물 지었을 때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저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왜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처분행위라서. 그죠? 처분행위라서. 그러니까 형들이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철거 청구를. 근데 철거 청구해요? 철거 청구 안 해요? 안 했어요. 철거 청구 안 하고 그 이후에 토지, 즉 이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당사자가 협의했고 이 협의를 통해서 뭐 이를테면 가격 배상 분할 방법을 통해서 토지는 큰형님이 소유하기로 하셨다. 혼자서. 근데 지상 건물은 여전히 병이 갖고 있는 상태다. 이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가 있었고 이거는 갑을병 전원이 다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원의 동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을 하면서 토지 위에 저 건물을, 막내가 지은 건물을 부시자고 건물 철거 특약. 철거에 대해서 합의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전혀 안 들어갔던 거예요. 철거에 대해서 합의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는 이 건물을 부시자는 거다, 이 건물 인정해 주자는 거다.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건물주인 막내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둘째 줄에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었을 때 대지를 분할할 때 이미 지상권 성립을 승인한 것이다 라는 표현 나오죠. 자, 그러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이에요. 자, 6번 내려갑니다.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 자, 토지가 갑거였어요. 토지가 갑거.
근데 건물은 을 거였어요. 건물은 을 거였다. 근데 동일인에게로의 소유권 귀속, 갑에서 을로 이제 토지 소유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고요.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는 건 을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할 때 적법하게 등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등기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 그래서 이게 무효로 등기가 이루어진 거니까 갑이 나중에 소재기에서 이 무효인 등기를 말소시키고 이제 적법하게 갑에게로 다시 귀속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을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고 나섰던 거예요. 을의 주장 취지는 토지가 내 거였고 건물도 내 거였는데 무효라는 게 밝혀져서 갑한테로 돌아간 거니까 토지 건물이 같았다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지상권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토지는 원래부터 누구 거였어요? 토지 원래부터 갑 거였고 을한테 소유권 넘어갔던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은 애초부터 같은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따라서 지상권 인정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6번 판례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효과 보세요. 네.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한 자가 등기 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있고 그로부터 토지를 정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도 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왜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죠? 법률 규정이라서. 맞나요? 예, 법률 규정이라서 등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양괄호 5번에 보시면은 법정지상권 성립한 건물 양도한 경우가 나와 있죠. 이제 여기서 이어지거든요. 여기 좀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